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어, 읽, 읽으면서 보면 제 자신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제 상태, 제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거울처럼 계속 들여다보고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제 자신의 그 장단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서 제 자신을 시키면서 그 장단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또 어떻게 결국은 말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을 예. 관찰하고 성찰하고 또 거기서 이제 네. 통찰까지 이렇게 예. 넘어선다는 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그런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아까 송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관찰하고 나다움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대표님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오늘은 빼드릴게요. 어, 제가 품성 독서로 인생을 경영하라. 이 주제를 잡으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사실은 제 스스로가 오늘 강의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품성 독서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제가 개념화를 좀 시켜봤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우리가 품성 독서를 훈련을 하면서 나의 품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저는 제가 품성, 인문학, 그림책 테라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확고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품성 독서를 통해서 아까 신명근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제 인문학이 굉장히 가지는 딱딱함을 어떻게 유연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서 그림책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이 가지고 있는 코어들을 하나 찾아서 그거를 자기가 기준을 세워서 규정함으로 인해서 인문학적 철학을 채우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해서 우리가 가치, 의미, 품성에 대한 가치를 세워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독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피, 빅터 플랭크가 이 단어, 테라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가치와 의미,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마음의 치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의미를 알을 때 내 마음이 성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초희 선배님은 혹시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건 제가 오늘은 좀 질문을 할 거예요. 아, 제 삶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요? 네. 아, 품성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품성 독서를 통해서 추구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품성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봤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왜 품성을 배워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근데 거기서 얻어진 저만의 결론은 결국에는 품성을 통해서 나는 회복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이랑 그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회복 크게는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 두 가지 회복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제가 가진 꿈에 다가서는 그런 것들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품성, 정말 네. 우리 당신이 소중하고 이 품성을 통해서 내 내면에 어떤 것들을 품고 병아리가 알을 품듯이 그것을 내 속에 내면에 간직해야 될까라는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 거가.
잠깐만요. 오늘 노트북이 죄송합니다. 아, 네,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어, 지금 막 여러 가지 강의 자료가 좀 많아가지고 오늘 다운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품성의 코어들은 인성, 인성이라 우리가 사실은 품성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품성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기 성품이 무엇이냐? 품위가 무엇이냐? 그런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혹시 선교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인성, 성품 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게 한 단어라고 그냥 뭉쳐서 이게 품성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렇네요. 네, 어, 그 답은 제가 뒤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자각을 해야지만이 내 글이 나왔을 네, 때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은 제가 오늘 정의라는 부분을 가지고 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품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실은 어떠한 창조, 우리가 이 품성의 가치를 가지고 이 생명력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 생명의 반대는 우리 오늘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이들한테 던졌는데 음, 사실은 이 영상을 좀 잠깐 볼게요. 저는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여기랑 좀 뜬, I'm here. Yeah, you're here. I'm here. Yeah, you're here. what? 화면이 안 움직이죠. 네, 근데 소리는 나고, PPT도 전체로 키워주셔야 돼요. PPT는 지금, 전체 됐네요. 예, 잠깐만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부터 계속 다운이 돼서. I'm here. Yeah, you're here. I'm here. Yeah, you're here. You just went to sleep for a second and then you came back. Hey, I don't know. hey,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e gonna be fine, okay? Life are normal. Yeah, you'll feel normal. This is just what happens. Okay, then safely.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e going home safely with me. You hear me? I'm not leaving your side. Nobody's gonna hurt you no more. We're just waiting for this medicine to wear off and we're gonna go home and snuggle, okay? Okay. Yeah. Is this medicine? Yeah. Yeah. Is this medicine make me better? Yeah. Yes, better. Yeah, it'll get better. Just relax, baby. You're alright. I'm here. You are here! And you're more beautiful than ever. Love this. I pray the Lord for my shoulders to keep. I love you, Daddy. I love you I back. love you guys. I love you. too. Calm down. You're alright. We're not going nowhere. Calm down. Alright. Hey, Mommy. Hey, baby. Can you sleep with me? Sleep with you all day long, every You're going day. to sleep in our bed. You're welcome. Daddy? Yeah. Rachel? Yeah? Are you crying? No, not now. I'm happy. I love you, Daddy. I love you too, Sharon. I love you, Mom. I love you more. So I hope I get better. And You're you gonna are get getting better. better. You're gonna feel better any minute, okay? Okay, but what did it sound? Yeah, in a minute. Yeah, they're gonna take it all off. That's just giving it fresh oxygen. It makes me think more. Yeah. And you better calm down. I'm better. Yeah. Yeah, better. I'm better. Yeah, better. I'm coming over and hugging you right now, lady.
이처럼 우리 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좀 숙여지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이 아이가 전해주는 그 느낌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아이의 편안함, 부모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보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최악의 결단은 있지만 나는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정말 물론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어,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사실은 이것이 바로 품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죽음을 놓고 그렇게 나이가 하고 싶은 말 어떤 것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태도가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안 먹네요. 처음 일에 지금. 그럼 이걸 제가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 결국은 우리 자기 시각, 문제는 생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그 사과로 아무리언의 사과 재배가 유명한데 그 10%의 사과에 어떻게 주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 삶의 관점의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자기의 시각, 관점,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걸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품성의 가, 가치. 그래서 품성의 가치가 왜 중요할까? 혹시 선생님, 기- 어, 은숙 선생님, 은숙 선배님, 품성의 가치는 왜 중요할까요? 음소거가 돼 있어요. 가치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삶의 철학을 만들고 그 철학은 또 그 삶의 태도를 이어지고 그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또 열매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적인 특징. 그래서 이 인성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태도, 행동,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성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는 품 얘기하고 있는데 성품은 타고날 때 타고난 도덕적인 가치관,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품성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거든요. 품격. 인간이 인간으로서 다듬어지는 것들. 그 인성을 어떻게 인간 다음으로 잘 다듬어 줄 수 있을 것인가? 품격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품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사람 행동이 고상하고 우아한 느낌 스타일이라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명품을 추구하지요. 어떻게 우리는 명품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명품의 가지고 있는 옷이나 패션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품의 가치는 왜 중요하냐? 품위, 나의 행동, 태도, 언어 이걸로 해서 나 항상 품위 있게 표현되기 때문에 품성의 가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에서는 이 품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니코마스 윤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선,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품성의 가치를 품성의 덕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합리 선택을 할 수 있는 품성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중용 안에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말로 이성적인 로고스를 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품성의 상태를 이해하며 이 중용의 규정이 가진 사람이 이성에 의해 이성과 같이 성같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품성의 덕이다. 니코마스 윤리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품성의 덕이라 하면은 중용의 덕,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품성이 무엇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문화, 학습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성으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결정이 되지요. 아까 4살이었지만 그 어린아이가 죽어가면서 그 죽음을 지만 부모님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 내재 안에 있는 어떤 최고의 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코마스 윤리학에서도 품성의 덕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만들어지는 것이라 분명하게 규정되어지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능력에 우리에 의해 얻어진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으로 활동의 선후 관계를 지적한다라고 인문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성을 통해서 우리는 성과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관계를 맺고 그 속에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면서 이 나의 성품을 품성으로 어떻게 다질 것인가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성의 12가지에 대한 핵심 품성으로 훈련되어지고 삶의 기초 역량을 세움으로 인해서 전문성,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창의성, 우리는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발견이거든요. 그거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응합 능력, 이 품성의 덕에서 이 전문성이 발효가 되고 창의성이 쌓여질 때 나의 하나의 품격으로서 멋있는 고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성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향력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같이 이루어지는 영향력을 선보여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품성의 가치가 도드라지는데요. 그 품성의 가치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장벽을 이기고 넘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의 안성된 어,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고 그 장벽은 절실히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막혀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 막힘을 뚫을 수 있는 것이 품성의 12가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품성의 가치 책을 읽어야 된다. 왜 책을 읽어야 되는 거냐? 생각이 바뀌고 질문이 바뀌고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 사람, 수준 높은 현실에 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우리가 효과적인 품성 가치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성은 사랑이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축복에 우리가 같이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래서 품성 인문학 그림책 아까 테라피를 했는데요. 왜 그림책을 선택을 했냐면 인문학이라는 그 딱딱한 그 단단함을 유연함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그림책이거든요. 그림책에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은 내가 사고하는 어떤 그 포괄적인 내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조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이 주는 것은 그림책이라면 유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이 그림책 테라픽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모든 교육의 최고의 학습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토닥여주고 또 내면 아이를 어떻게 쓰다듬어주고 강력한 자기의 치유법이 바로 그림책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저번에 정옥균 교수님을 통해서 저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나의 인생책은 사실 어린 왕자 저는 최고로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 행복한 청소부 아저씨입니다. 자기 직업에 자기가 있는 쪽에 정말 품격을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그 품성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청소부이지만 자기 직업에 대한 투철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 자리를 이 거리를 너무 설명을 잘해서 교수 자리에까지 섭외가 됐지만 자기는 총수부로서 내 임무에 충실하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늘 제가 힘들 때 보는 책이 행복한 청소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꽃들에게 희망이거든요. 사실은 정의파트. 우리가 각자의 아까 기준을 어디다가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내심포시도 항상 인생에서는 장벽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장벽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이 장벽을 넘지 못해서 자기의 역량 발휘를 많이 하지를 못하는 경우를 저의 경우도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독서를 하면서 품성의 가치를 보면서 이 정의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생각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념, 옳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뚜벅뚜벅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나중에 아까 하나님 곁에 갔을 때 내가 칭찬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이게 안 나오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냥 작은 상태로 봐야 될 것 아주 같아요. 네네. 옛날 예.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인 나뭇잎을 먹으며 호랑 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호랑 애벌레는 나무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풀과 아주 옛날 얼마나 남았을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이 다른 애벌레들이 두 애벌레를 밟고 밀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 답답했지만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았고 그들은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자. 애벌레 기둥에서 빠져나온 두 애벌레는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애벌레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함께 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저 꼭대기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다시 저기 올라가 봐야겠어. 꼭 다른 친구들을 밟으며 그곳에 올라가야겠어? 호랑 애벌레는 길을 나섰고 노랑 애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저 위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말 없이 그렇게 길을 가다 둘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 애벌레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꽃에서 꿀을 빨아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솜털 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있다고요? 노랑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자기도 멋진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요. 그러나 호랑애벌레는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랑애벌레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용기를 얻은 노랑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애벌레도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있다면 틀림없이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어.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을.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둥이 꿈틀거리면서 서로 밀고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 허미가 계속 올라갑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호랑이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가지요. 밟고,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밑에 깔리느냐? 인생의 기로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내려가고 한 친구는 그래도 나는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방금 이야기를 나눈 그 애벌레는 집 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밑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까 중간쯤에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올라갈 가치가 있는 일일까? 우리가 한번 이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애벌레는 가- 생각을 하다가 꼭대기까지 밟고 막 그 더미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둘이 지내면서 꼬치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떤 선택,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 그것은 우리가 품성이 가지고 있는 덕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추구하는 덕에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의 가치에 12가지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나의 모습 속에서 타인이 인정할 만한 삶의 자세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품성의 정의가 가지고 있는 질문지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제가 이게 공유가 되면 이 부분이 안 나와서 하고 싶은데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생님들께 지금 동영상을 보고 생각나는 것들 또 질문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문초희 선배님이 먼저 스타팅을 해주세요. 아, 여기 질문 중에서 고르면 되나요? 네. 그리고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거, 아, 생각했던 거. 잠시만요. 여기 아직 못 읽어가지고, 가만히. 에서 용기를 낸다면 어떤 것이 저는, 음, 지금 딱 그 질문이 욕심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없었나요? 나만의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 공정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 나의 삶에서 용기를 낸다면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혹시 안 보이는 분이 계실까 봐 읽어드렸고요. 어, 저는, 어, 딱 이게 지금의 와닿는 게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 공정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이 질문을 제가 좀 청소년 때, 시기 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애벌레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청소년 때도 이제 입시 경쟁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랑 성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느꼈던 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입시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 그런 곳에 이제 섞이지 않고,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좋은 쪽, 죄송해요. 말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청소년 시기 때, 어떤 친구들은, 뭐랄까, 어,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못해서, 다른 질문을 넣을게요. 1번 같은 경우, 그러면 저기 선배님 그러면 질문을 내가 하나 바꿀게요. 동영상을 보고 생각나는 거 딱 한 가지만 다 한 번씩 돌아가고 또 그 다음에 질문을 할게요. 두 개를 네네, 하려니까 어렵네. 죄송해요. 제가, 예, 예, 그래서 아니에요. 혼선이 있었네. 예.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어, 저 네, 애벌레가 좀 나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곁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격려받고 싶은 거예요. 네, 저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꼈을까 하다가, 나도 굉장히 저도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 자유로운 영혼의 단점이 이게 막 자유롭다가 주변의 시선에 네,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다가 이게 확 주저앉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주저앉는 순간에 이렇게 격려나 이제 위로를 받고 싶은 건데, 근데 결국에는 내가 그런 걸로 힘입어서 다시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격려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숙 선배님 동영상을 보시고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동영상을 아까 다 네. 보지 못했어요. 제가 다른 일 아, 전화를 하느라고. 그러셨어요? 네, 네네. 그러면 혹시 김영옥 선배님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동 중이라서 들었다 나갔다 한다고 내용 네. 충치를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참아하겠습니다. 예. 네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채트는 애벌레 두 마리가 굉장히 더미 속에서 끝도 없는 그 더미를 그냥 막 따라서 올라가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이 책을 왜 선정을 했냐면 제 삶도 사실은 많이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목표를 가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루질 목표는 가지지 말자. 좀 그런 생각이 강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충실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을 좀 먼저 처리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하나님 저는 큰 문제를 주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저한테 문제를 주실 때는 작은 문제 하나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올라갈 수 있도록 작은 일들을 주세요. 했는데 진짜 그것들이 그렇게 좀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좀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2023년에 큰 그림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지금 제가 미래 서치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2003년에 서치했던 것이 벌써 세 가지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행동과 몸이 그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나의 신념이 어디다 두고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나의 신념과 철학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내년에 이룰 것들을 지금 막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아까 그 애벌레가 왜 알지도 못한 이게 큰 꿈을 그리라고 했지 무조건 따라가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봤을 때. 근데 우리 인생은 자본주의 속에서 어떤 더미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싶어서 그 상점에 가는 게 아니라 광고에 의해서 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를 뺏기지 않나 한번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 정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 혹시 동영상을 보시던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생각을 나눠주세요. 네, 저는 그 나비의 인생과 네벌레의 인생 이렇게 딱 나뉘는데 나비의 인생은 그 하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네벌레는 땅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렇게 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지기는 이제 제가 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너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렇게 하늘 그 꿈속에 살다가는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어.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람 성향이 그 하늘을 이제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과 돈과 명예와 이 현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 부모님 눈에는 제가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제발 현실 좀 직시하고 있어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질문을 하는데 그래 나는 하늘의 언어를 쓰는 사람,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애벌레가 되지 않고 하늘을 나는 나에게 처음부터 하늘만 나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사람 되게 힘들거든요. 삶의 기반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단계, 애벌레의 단계와 아, 나비의 단계는 반드시 서로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언어, 나비의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땅의 언어, 현실에 뿌리박는 어떤 삶이죠. 현실에 뿌리박는 삶, 현실에 뿌리박는 사람들을 좀 같이 나중에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현실에 뿌리박지 않으면 이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언제 경험하다, 먼저 경험하든 나중에 경험하든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생각을 좀 정리해갖고 저희한테 나눠주세요. 명언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는 오늘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소수 인원이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가지 어떤 진짜 품성의 가치를 가지고 가려면 확고한 자기의 코어드, 확고한 개념, 가치, 그것들이 우리가 늘 공부를 한다지만 자기만의 확고한 어떤 정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은 선생님 혹시 네. 지금 그냥 드는 생각 나눠주세요. 그냥 마음껏 사실은 마음껏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그냥요 지금 드는 생각. 네. 지금 예. 그냥 네, 아무 생각해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 수업에 집중을 처음부터 못하고 죄송한 마음인데 어, 선생님의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는 질문들을 평소에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참 내 자신에게도 질문을 안 하고 살았고 이런 질문을 잘 받아보지 않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질문을 하며 살고 질문을 받으며 살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질문 카드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글씨가 작아서 좀 돋보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흠이긴 한데 굉장히 아주 안 보입니다. 아주 안 보여요, 대표님. 근데, 그 질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표님.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할까요? 혹시 우리 김영우 청소년들만 선배님, 생각하고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대상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 대상은 눈이 청소년들이야. 좋은 청소년들을 읽기 위해서. 예. 다음엔 크게 지금 여기 만들게요. 네, 네, 여기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최은 선생님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저의 원칙이요. 네. 저희 원칙은 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음, 아, 그, 역시. 어, 그렇다면 저기 제가 이제는 다른 질문 할게요.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질문 오늘 딱 하루만 아까 그 네. 친구가 7개월부터 폐렴을 안아서 거의 4살 때 그렇게 샘을 마감했는데 만약 내가 딱 하루만 산다면 대표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 딱 하루만 산다면은 아는 사람들 하나씩 연락해가지고요. 사랑한다, 고마웠다. 조금 미안한 사람들은 미안했다. 그런 말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오늘 또 산책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하면서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그냥 그것들을 나누고 태양이 너무 많은 이야기 하나요? 아니요, 좋아요. 사실은 태양이 예. 태양이 내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찬란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인생을 또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너무 철학적인 말씀들 해주셔서 명언이에요. 대표님 다 적으세요. 다 적어서 공유해 주세요. 최은 선생님은 딱 하루만 주어진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인간관계를 정리를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 고맙다는 인사하고 또 혹시 서운한 사람들 있으면 그 관계도 해결하고 풀고 이렇게 그러기도 바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문철 선배님은요? 저는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거는 하루만 남았다면 다 안 해요. 왜냐면 평소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만 남았다면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죽는다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좀 밝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음식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좋아하고. 그래서 남은 하루 동안 정말 건강이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먹지 못했던 것들을 다 먹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난 이렇게 행복하게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나 이제 고맙다, 사랑한다는 평소에 많이 하니까, 그냥 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제 일기장이 돌아와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고, 이렇게 나는 생을 잘 마감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그 쓰는 기록장에 남겨놔서, 마지막에 이제 다들 볼 수 있는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갈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소중한 사람들 몇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인사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김영 선배님은 좀 대답 가능하실까요? 신명근 선교사님 대답 가능하실까요? 아, 김영욱 선배님 얘기해 주세요. 혹시 예, 듣기나요? 내가 마이크하고 네,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두 개를 네. 켜놓고 양쪽을 듣고 있어서. 안 그래도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늘 생각 늘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내일 하루밖에 오늘 안 남았다 그러면 뭘 할까 그러고 늘 고민하고 있던 건데, 그래서 질문이 나오길래 저기에 대해서 내가 답이 준비되어 있다. 저는 저가 마지막 가는 모습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이쁘게 하여튼 최대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행복하게 이쁘게 살다가 갔구나 하는 그 맥락에서 나는 내한테 좀 투자를 할 생각이었어요. 늘. 아, 항상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늘 마음에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그날은 꼭 미장원으로 가고 이쁘게 투자를 하고 싶어서 네.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는 게 이게 이제 질문 받지만 이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혹시라도 그런 한순간에 그러지 않을까. 최은미 선생님은 그 애벌레를 동영상을 저번에 보셨는데 동영상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애벌레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꽃들에게 희망을 안 보셨나요, 저번에? 한쪽으로 몰려가는 거였나요? 네네. 음, 글쎄, 잘 기억이 그러면 안 나. 그냥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 음, 아까 죽음에 관한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죽음, 만약에 그런 하루만 남았다면 제가 있는 거 모든 거를 다 어디다 보내버릴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하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 삶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가족들하고 좀 더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나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일단 내 모든 물건을 없앨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자, 사람이 없애줘요. 예? 예? 아, 대표님 뭐라고 하셨는지. 물건은 다른 사람이 없애주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더 가치 있는 일.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한두 시간에 싹 없애고 일단 이제 사람들하고 좀 저기 한 다음에 나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요. 혹시 네, 오늘, 최은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괜히 저도 괜히 떨리는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질문을 던졌지만 또 나한테 시사하는 것들이 있네요. 혹시 강성훈 선배님은 어떠실까요? 예, 오늘 죄송한데 하루만 제가 주어진다면.
제가 교회 손님이 와가지고 잠깐 교육자실에서 얘기하느라고 틀어만 아, 놓고 집중을 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예, 살고 싶으신가요? 하루만 주어진다면 저는 목회자니까 주님 앞에 갈 준비하고 회개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정해진 답이 아닐까요, 목사님? 네. 아, 저 또 저는 아무래도 생각났어요. 네. 아, 죄송해요. 끊어먹어서. 저는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가족하고 좀 잘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같습니다. 가족하고 잘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저기 목사님 저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다면 어, 그 어떤 걸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아니면 뭐 아버지로서 내 생활에 대한 원칙. 지금 제가 오늘 강의가 정의거든요. 예.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기 것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전 뭐 원론적인 답변일 수는 있지만 목회자다 보니까 성경의 기준을 성경을 잣대를 두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네. 딱딱한 답변이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문토희 선배님 하실 말씀 있다고 그래서 듣고 싶습니다. 아,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제가 모은 돈 중에 이제 그거 하고 남은 돈 다 기부를 하고, 하루, 하루 정도는, 나를 위해서 한번 300만 원을 써보고, 그 정도는 써보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한 번도 나를 위해서 300만 원을 써본 적이 뭔가 더 이상 가면 너무할 것 같고, 그냥 하루에 300만 원 정도는 써보고 죽어야지, 좀, 즐겁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다, 교회나 아니면 필요한 것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기부 증서를 쓰고, 음. 네. 저도 사실은 제가 한마디만 더 문토희 붙이면은요. 그 아까 영상을 보면서 자, 몇 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심각한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죽는데 절대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부모님도 그러고 애도 그렇고 좀 괜찮아질 거야. 이제 다 끝나.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 한 시간만 참아봐. 뭐 이런 정말 약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기보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전혀 심각하지 않은 저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다. 막 죽기 전에 막 너희들은 눈물 흘리면서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 저도 저렇게 한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으면서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뜬금없이 앞에다가 이걸 넣은 것은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교육 사업에 지금 에듀케이션에 들어온 이유도 제가 49에 제 자신이 너무 이게 그 인간적 욕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0,000원을 벌을 때는 1,000원 기부하고 나눠주는 거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100만 원, 뭐 저희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안 내놓더라고요. 저 또한 이게 돈이 벌어지는데 11조가 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그 전에 하나님한테 약속할 때는 하나님 이 정도 주시면 제가 할게요. 저 떳떳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버리는 연습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다면 그냥 이게 버린 연습에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 순간에 죽어서도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해보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 교육 사업에 제가 아들의 보험을 제가 좀 아들한테 쓰려고 저희도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그래서 아들 구자로 이렇게 1,000만 원씩을 해놓은 게 있어서 큰아들 구자를 딱 깼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큰애, 둘째, 셋째까지 다 깼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얻어지는 것들은, 제가 이제 마지막 수업 이혜령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순환은 우리가 컵이 있잖아요. 컵이 가득 차면 그 물을 따를 수가 없어요. 물을 따르려면 그 컵에 남아있는 컵을 비워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드러내고 이렇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마중물, 그 펌프질 할 때 마중물 한 방울이 그걸 가지고 물이 샘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이 막 이렇게 다 버려지고 그 밑에 깊은 샘물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자기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아까 그 동영상을 처음 말면서 이걸 처음에 넣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아까 대표님처럼 내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면서 반겨주면서 나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신념을 지키려면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해야지만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마감하고 또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마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만의 정의가 확실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지 않을까. 그게 저는 사실은 품성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품성의 가치가 무엇일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품성의 12가지 가치를 가지고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 이 강의자를 가져오면서 그 12가지의 품성의 삶의 의미를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 몸이 체득할 때까지 이런 가치 12가지를 열정, 책임감, 근면, 절제, 겸손, 존중, 용서, 순종, 정의, 감사, 나눔, 정직을 이게 우리가 체득해야 되지. 이게 결국은 의식화가 아니라 내 무의식의 루틴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3년에 이루고자 하는 나의 품성 가치는 네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열정, 근면, 순종, 절제. 지금 제가 제일 지키고 있는 게 절제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저한테 제가 일을 벌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질문했을 때, 절제. 그리고 의외로 제가 순종을 잘 못해요. 저도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순종하는 척은 하는데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순종의 가치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기쁨으로 따를 것인데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제가 좀 태클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가치들은 그냥 순종으로 따라가고 묵묵하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순종의 가치를 잡아봤고요. 근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재능을 열심히 활용하여 열매를 맺을 것. 저한테는 항상 열정의 페이가 있어서 제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기쁨과 이거는 제가 좀 타고난 성품인 것도 맞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올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좀 시간은 지났지만. 다른 분한테 좀 여쭤보면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기 최은미 선생님은요? 저는 존중, 예. 그리고 열정, 그다음에 나눔? 올해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 일 케어하는 입장에서, 밑바닥에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제가 나눌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열정을 쏟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게 다 갖춰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저 나름대로 2023년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문초희 선배님은요? 저는
어, 열정, 나눔, 그 다음에 존중, 그리고 저도 절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려서 빵 터진 게, 저도 굉장히 자유한 영혼이고, 저는 아이디어 뱅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뱉고 이것저것 막 해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게 항상 내뱉고도, 겉으로는, 이거 뒤돌아서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순간도 많고,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그 이창준 대표님 밑에서 희망도서관 팀장으로 일하면서 그 절제나 어떤 체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고, 정말 그 대표님 통해서 절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루고자 하는 품성 가치도 자연스럽게 그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어떤 품성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이제 2분, 3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관계에 대한 것에 굉장히 많이 책도 그런 쪽의 책들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관계는 이제 존중. 그래서 존중이라는 품성이 관계와 연관되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품성 키워드입니다. 관계요. 지금 선수들이 우리한테 자기 암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암시를 함으로써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암시를 이렇게 입으로 하면 우리가 제일 기쁠 때가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아까 문철 선생님이 격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하고 뱉은 말을 자기가 들었을 때도 안,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품성의 가치를 만드는 게 바로 남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말로 선포하고 말로 이루고 그게 바로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 미션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2003년에 지금 6, 7, 8, 7개월이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또 연말에 한 단계를 밀고 더 성장하는 더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품성은 삶에 좋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저한테도 이 품성이 주는 그 가치들을 아까 첫 말미에서 얘기했지만, 좀 소중하고 정말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더 공부하고 더욱더 나누고 우리가 또 이번에 있을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단체로서 거듭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끝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계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거까지 다 끝나면 제가 잠깐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 어, 정의야 정직이 사실은 정의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야기가. 그거를 음, 좀 잘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품성은 좀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정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어떨 때 조금 적용을 할 수 있는지가. 네, 대표님, 질문 왔어요. 저, 저 제일 어디다 적용을 해서 내가 품성을 잘 가꿀 수 있을지 그것 좀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오늘 나왔던 키워드 중에 신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삶의 자기 원칙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신념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원칙, 중요한 어떤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신념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사회 만들기죠. 이 세상을 거는 역설적 리더십. 다른 사람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러면 손해봐도 그것을 하겠다. 예, 손해봐도 하겠다는 거, 그것들은 어지간해서는 그 결심이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 뭐 다 잘 되고 돈 벌고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손해라도 이것이 공동체의 사회에 중요하고 올바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겠다는 것은 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용기. 예, 옳은 일에 대한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뭘 결단해야 되는 일들은 실은 정의로운 일일 때가 그것이 옳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겠다. 품성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거든요. 왜 품성해야 되냐? 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거든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정의할 때 이제 사회 정의 실현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결국에는 이 사회에 전체로 봤을 때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환경, 요즘 많이 나오는 이슈 있죠. 평등, 공정, 이런 단어들. 실은 이런 단어들이 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룹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공정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또 올바른 좋은 기회를 다 같이 주는 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 환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 작은 것이라도 하는 거, 더불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정의로운 사회, 옳은 사회 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 나를 넘어서는 일들이죠. 그래서 정의가 나를 뛰어넘는 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옳은 일. 그래서 이것이 삶의 의미에 속한 품성이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 스스로가. 사실은 저도 최은미 선생님처럼 이 정의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 제가 이제 아까 그 동영상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안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정의이다. 나비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에 이르는 길인데, 여기서 참자아라는 단어를 저는 좀 코어드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단단한 고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 강의에 랜드포시 교수님의 강의를 올렸고요. 어떠한 장벽을 넘어, 그러니까 넘어가나 넘어. 그래야지만이 나의 참 자아를 얻을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신념,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태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의 단계는 좀 더 아름답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일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고, 개인이 스스로 발전하려면 자기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스스로 발전하려면 국민적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너무 매몰시키고 공동체적인 생각으로 나를 잊고 사는 게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잊고서는 좋은 정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나의 자부심과 공동체 속에서의 긍지. 그래서 진짜 나와 타자와 너가 만났을 때, 함께 했을 때 좋은, 오로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정의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건전한 자기 개념, 자기다움, 본래의 자존감 회복하고 수반적인 자존감에 사로잡고 자기 이상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일 강의로 수고해주신 김차순 강사님께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광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차수점의 공유 한번 중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서요. 예. 저희가, 오늘은 일일 강의였고, 이제 그 원래는 이렇게, 4주 6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 3P 바인더의 강사로 활동하셨던 김문구 강사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마스터 강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중국의 US 스쿨에서 교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강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냐면, 자기 개발을 주제로 4주 동안 그 보이는 주제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오늘은 좀 늦어서 내일 제가 광고를 올릴 테니까 이제 신청해 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품성독서 단톡방에도 광고를 올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가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모던 아트 쇼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희망도서관도 부스로 참가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그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 동화작가 대회를 열어서 그 청소년들 이제 수상작들을 모아서 책을 출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한 책들을 가지고 저희 희망도서관에서 그날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이제 그 활동도 하고 이제 소개도 하고 희망도서관도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혹시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저 또는 이창준 대표님, 그다음에 김찬 선배님 얼굴도 뵙고, 그날 이제 같이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혹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혹시 대표님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대표님 네. 지금 좀 끄면 안 되고 제가 김관희 이사님 거 캡처해서 전체 단톡방에다 좀 올려드릴게요. 조금만 이거 끄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예. 네, 네, 글들을 그럼 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신명근 성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강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김영웅 목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은 밤 네. 되시고요. 네, 네. 태민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걸 못 봤어요. 일단은 저한테 먼저 올려놔서, 제가 아유, 언제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셨는지 깜짝 놀랐어요. 예.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아, 어땠어요?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대표님 어땠어요? 저, 저는 편안하게 했거든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럼, 질문하고 참여하게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명상도 잘 안 틀어지고.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자료들이 저한테는 제가 이제 저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지 않으면 또 준비를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좋더라고요. 아, 오늘도 지금 경비원 가서 생명 존중 강의를 하고 왔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참 지치고, 이게, 생각할 시간이 없구나. 사실은 저희 막내가, 음. 예전에, 어,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너도 언제 죽고 싶은 적 있니? 그랬더니, 자기 정말 자살하고 싶었대요. 저 때문에. 아, 그래요. 제, 제가 너무 푸시를 해가지고 자살하고 싶었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이들을 좀 보면서, 어, 그냥 그 자체 삶이 참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질문이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안 드는 거. 사실은 이제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강남의 한복판이거든요. 아, 그 개포동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정말 우리가 이런 개몽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사실은. 결국은 아이들한테도 내가 하루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인지도 시키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 아휴,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강의까지 하고 오셔가지고 또 저녁도 강의하시고. 그니까 오늘 대박이어서 지금. 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대표님도 네. 너무, 저기 뭐야, 그 프랜카드는 어떻게 됐어요, 대표님? 다 처리했고요. 내일 5시 전에 다 설치해 주기로 했어요. 내일 그쪽 미래에서 실사가 나와요? 예, 거기서 소개해 주신 분이신데, 아무튼 거기서 소개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그 붙이기로 했으니까, 크게 저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금요일 어, 날 뭘 준비하면 될까요, 대표님? 그, 토요일 날 오실 거죠? 내일 못 오시죠? 모레. 아니, 저 금요일 날. 금요일 금요일 날. 날.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거 동화책 조금 많이 가져오지 마시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행사라서 인원 예측도 힘들고, 그리고 또 활동 진행을 어느 정도 호응이 될지도 지금 예측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동화책 몇 권 가져가고, 카드 가져가고, 그리고 또 그림 그릴 수 있는 A4를 가져가야 되나? 예, A4. 대표님, 이 정도 색종이 양면 이 정도 어때요, 대표님? 그것도 너무 괜찮고, 근데 또 작을까요? 붙이려면 그 테이프가 있어야 되죠. 스티커.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정도 하면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쓸 때도 너무 부담되지 않고 음,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대표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포스트잇은 너무 작거든요. 어, 그리고 내용도 담을 수가 없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음, 음. 글 쓰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동화책을 읽고 너는 어떤 가치를 발견했어? 그 가치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오레오 형태를 좀 알려주고 오레의 형태를 알려주고 오레의 형식으로 한번 글을 써봐 여기다가 그러면 글 쓰는 훈련을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그 프로그램들 몇 가지 생각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종이 있으세요? 그 색종이 같은 거? 이게, 이게 색종이거든요, 대표님. 그러니까 음, 양면 색종이를 주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쪽에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러지 음, 않을까 싶어서 어,
색종이를 제가 좀 살까요? 내일? 네, 그러면 색종이를 좀 사주시고, 예. 그리고 연필을 준비하는 게 낫겠죠? 연필이랑 제가, 사인펜? 그때 제가, 우리 사놓은 게 있었죠, 대표님? 네, 제 색연필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이거 사인펜이요. 그때 색연필도 예, 있었었는데, 예. 선물로 줘버렸나? 저 사인펜 하나 가져갈게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현장에서 하나 더 구매할게요. 그 색연필. 네네. 음. 그리고 준비할 것은 준비물은 없어야 되고. 자, 내가 잠깐만요. 준비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음, 그래도 시간이 지금 적은 상태인데, 음, 그러니까, 예, 대단하세요. 근데 예, 아무튼 우리는 주어진 것은 다 해낼 수 있는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신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요. 지금 리플렛 지금 준비했고 동화책 저희가 20권 준비하기로 했었죠. 네. 제가 집에 있는 게 지금 5권, 6권 정도 제가 가져갈게요. 6권. 어, 제가 10권, 그 차로 움직이는 힘들죠. 들고 그, 다니신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차피 거기다가 3일 동안 진열해 놓을 거죠, 대표님. 음. 나도 캐리어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냥 캐리어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가져가려고요. 캐리어에다가 백팩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낫겠네. 그래, 캐리어, 무거우면 캐리어에다. 예, 저도 캐리어 가지고 갈게요. 예, 네, 체크템은 내일 그래요. 도착합니다. 그리고 내일 도착하면 제가 사무실 들렸다 가서, 그거 그림 들어간 것도요? 아니, 그림 작업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신청, 못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예, 김관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다면서요. 네, 좀 힘들어요.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렇게 됐네요. 아유, 우리 김관영 이사님이 그럴 때도 있네요. 3년 아니, 동안 잘 어때요? 버텼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버텼는데 막판에 그냥 마스크 좀 벗었다고 순간이었네. 됐어요? 아유, 아무튼 몸조리 잘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 부족해요, 이사님. 아니요, 잘 들었어요. 잘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화책 제가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져갈 거고, 풍선 카드 제가 챙길 거고, 풍선 낱개로 된 카드도 제가 챙길 거고, 포스트잇을 좀 구매를 해 주실래요? 포스트죠? 네. 네, 예쁜 걸로 일단 그 색종이도 준비하고 포스트잇도 준비해서 해주고 싶은 말들 한 2개 정도, 3개 정도만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도 왜냐하면 그림을 붙여야 되니까 테이프, 테이프도 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색연필 테이프 하나면 되겠어요, 대표님? 예,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연필 두꺼운 쪽 있고요. A4를 가져가 사야 되겠구나. A4 제가 살게요. 색연필은 우리 문초희 선배님 구매하신다 그러는데 네. 볼펜은 제가 챙기고요. 교육과정 소개하는 거, 포스터는 지금 준비를 못했고 시간이 없어서 사진기는 제가 준비하고 예, 이건 다 QR코드는 다 했고요.
QR코드 바로 해서 신청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이것도 다 만들었고 사인 준비 문초희 선배님이 했었고요. 자, 이렇게 목요일 책 확인했고 지금 서울에 계신 분 초대 이번에 좀 많이 와셨으면 좋을 텐데요. 초대해가지고 아 그리고 수상자반에 안내했는데 저 한 명만 온다고 그랬다네요. 자원봉사 사이트 안내, 물품 철거, CTG 벽면 다 했고 리플렛 체크 다 했고 매거진 신청 QR코드 다 끝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좋으셨어요? 어, 네, 오늘 저기 미팅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저기를 바라보면서 대청호를 바라보면 대청호까지 가서 힐링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비전 나누고 사람도 오면은 이제 같이 산책하면서 이제 비전 꿈 나누고 서로의 꿈이 겹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예.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야기를 좀 충분히 또 나눴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